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64세 김혜란 씨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할머니로 살아온 한 여성이 마침내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이야기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것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거리에 작은 불빛 하나가 켜졌습니다. 혜란이네 집밥이라는 소박한 간판 아래 김혜란 씨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혜란은 한숨과 함께 허리를 짚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64세 결코 젊지 않은 나이였지만 그녀에게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가게 안은 20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테이블과 의자들, 벽에 걸린 바랜 메뉴판. 하지만 혜란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시작이네. 혜란은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에 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과 함께 일군 이 작은 가게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물을 끓이고 밑반찬을 준비하고 김치를 꺼내는 일상적인 준비 과정. 하지만 무릎과 허리의 통증은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혜란은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가게는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곳이자 자신이 직접 번 돈으로 일군 유일한 자산이었거든요. 7시가 되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아침 일찍부터 고생이 많으세요. 아니에요,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혜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힘들어도 손님 앞에서만큼은 항상 밝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녀의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손님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처에 체인점들이 생기면서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줄어들었거든요. 사장님, 요즘 장사 어떠세요? 단골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희 같은 개인 가게는 정성이 생명이잖아요. 혜란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매출은 줄어들고 있는데 재료값과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있었거든요. 오전 10시쯤 가게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아들 현수와 며느리 지영이 들어왔습니다. 혜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이고 현수야. 지영이도 왔구나. 뭐 먹을래?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지영이 둘러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일찍부터 일하시면 몸이 어떻게 견뎌요? 괜찮다, 괜찮아. 일하는 게 좋아. 하지만 현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허리도 안 좋으시잖아요. 이제 그만 좀 쉬시죠. 뭔 소리야? 나 아직 팔팔해. 혜란은 강하게 부인했지만 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이런 개인 식당들 다 어려워요. 무리하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살아요. 그래요, 엄마. 이 가게 정리하시고 집에서 편히 지내세요. 혜란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걱정해주는 마음은 고마웠지만 이 가게를 포기하라는 말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지영이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여기 위치가 정말 좋네요. 이 건물 어머니 거죠? 응, 남편이랑 같이 번 돈으로 샀지. 우와, 그럼 이거 팔면 적어도 4억은 나오겠네요. 지영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혜란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현수야, 가게 일 때문에 바쁘니까 그냥 가. 나는 정말 괜찮다. 알겠어요, 엄마. 하지만 진짜 힘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들 부부가 떠난 후 혜란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하지만 그녀의 허리와 무릎은 점점 더 아파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혜란은 손녀 민지를 위해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쌌습니다. 김치볶음밥,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손녀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만든 거야. 맛있게 먹어. 하지만 지영이 도시락을 받아들며 표정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민지가 요즘 짠 음식 못 먹어요. 학교에서도 싱겁게 먹으라고 하고. 혜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요리한 지가 언젠데. 짜다고?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요즘 애들은 입맛이 달라서요. 지영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혜란의 마음은 이미 상처받았습니다. 일요일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혜란은 하루 종일 장을 보고 요리를 해서 정성스럽게 식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식탁에 앉은 혜란의 자리는 구석진 불편한 의자였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는 현수가, 그 옆은 지영이, 민지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왜 저기 앉아요? 민지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자리야. 괜찮아. 혜란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식사 중에 현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자주 못 올 것 같아요.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출장도 가고. 혜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점점 가족들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 혜란에게 지영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는 쉬세요. 하지만 지영의 말투에는 진심 어린 배려보다는 의무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혜란은 자신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방은 정말 좁았습니다. 예전에는 창고로 쓰던 공간을 방으로 만든 것이었죠. 창문도 작아서 낮에도 어두웠습니다. 언제부터 내 방이 이렇게 작아졌을까? 혜란은 쓸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본래 이 집은 혜란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한 후 자연스럽게 큰 방은 아들 부부가, 작은 방은 손녀가 쓰게 되었죠. 혜란은 가장 구석진 작은 공간으로 밀려났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 집의 손님이 되었을까? 밤늦게 화장실에 갔다 오는 길에 아들 방에서 나오는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엄마 음식 정말 짜지 않아? 맞아. 민지 건강에도 안 좋고. 그리고 솔직히 엄마가 계속 집에 계시니까 불편해. 혜란의 발이 멈췄습니다. 그러게. 우리만의 시간도 없고. 엄마는 언제나 거실에 계시잖아. 엄마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혜란은 가슴이 먹먹해져서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혜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불편한 존재구나. 한 달 후 혜란의 허리 통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 정도였죠. 사장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프죠 뭐. 하지만 그날 저녁 혜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허리가 아팠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척추 협착증이 많이 진행되었네요.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의사의 말에 혜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꼭 해야 하나요? 네, 더 늦으면 하반신 마비가 올 수도 있어요. 혜란은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야, 엄마 허리 수술 받아야 한대. 네? 엄마 갑자기 무슨? 의사가 빨리 수술하라고 해. 다음 주 화요일에 수술 받기로 했어. 엄마 잠깐만요. 지금 회사에서.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혜란은 허허롭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수술 당일이 되었습니다. 혜란은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아들에게는 미리 연락했지만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늦을 것 같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적어주세요. 간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바쁜가 봐요. 혹시 다른 가족분은? 없어요. 아들 하나뿐이에요. 수술실 앞에서 혜란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온 가족이 와서 걱정하며 기다리는 다른 환자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혼자 오셨어요? 젊은 간호사가 안쓰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사는데 익숙해요. 하지만 혜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혜란이 첫 번째로 본 것은 텅 빈 병실이었습니다. 옆 침대에는 환자를 둘러싼 가족들이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물 좀 드실래요? 아빠, 어디 아픈데 없어요? 따뜻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란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저녁 무렵 현수가 부랴부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괜찮아. 수술 잘 끝났어. 다행이네요. 지영이도 민지 돌봐야 해서 못 온다고. 혜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그럼 저는 내일 또 와볼게요. 오늘은 좀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현수는 30분도 안 되어 병원을 떠났습니다. 혜라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 복도에서 친구 수미를 만났습니다. 혜란아, 수술한다고 연락도 안 하고. 미안해.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수미는 혜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혜란아, 너 이제 그만 좀 참아.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견딜 거야? 혜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미야, 나 정말 외로워. 처음으로 혜란이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 만에 혜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병원비 부담도 있고 해서 퇴원을 서둘렀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지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술하셨으니까 당분간은 무리하시면 안 되죠? 그러게요, 엄마. 가게도 좀 쉬세요. 혜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가게는 어떻게 하지? 일단 문 닫고 보시죠. 어머니 건강이 더 중요해요. 지영의 말에는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혜란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서 엄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한적이야. 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뭔 소리야?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항상 엄마 눈치를 봐야 하잖아. 친구들 초대하기도 어렵고. 혜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민지도 점점 클 텐데 할머니랑 같이 사는 게 좋을까? 요즘 아이들은 독립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하던데. 그래도 엄마인데. 현수의 목소리가 주저하는 듯 했습니다. 여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엄마 나이가 벌써 64세야. 앞으로 더 몸이 안 좋아질 거고 우리가 계속 모실 수 있을까? 혜란은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요양원 알아보자. 요즘 좋은 곳 많잖아. 혜란의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요양원이라. 그리고 이 집이랑 가게도 팔자. 어차피 엄마 혼자서는 더 이상 가게 운영 못 하실 것 같고 이 집도 너무 낡았어. 팔아서 우리 집 사는데 보태자. 하지만 엄마가 싫어하실 텐데. 처음에는 그러시겠지만 시간 지나면 이해하실 거야. 현수야, 우리도 우리 인생 있잖아. 혜란은 벽에 기댄 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넘게 이 가족을 위해 희생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반대하시면 어떻게 해? 엄마는 워낙 착하시잖아. 우리가 잘 설득하면 될 거야. 대화는 계속되었지만 혜란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날 밤 혜란은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구나. 혜란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일구고 아들을 키우고 손녀까지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현수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어요. 그래? 좋겠다. 엄마도 같이 가실래요? 잠깐 혜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간다는 것, 언제부터인가 꿈꿔온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수술 회복 중이시잖아요. 장거리 여행은 무리실 것 같은데. 맞아요, 엄마. 집에서 푹 쉬세요. 우리가 선물 사다 드릴게요. 혜란의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래. 너희끼리 다녀와. 죄송해요, 엄마. 다음에는 꼭 같이 가요. 하지만 혜란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가족들이 제주도로 떠난 후 혜란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집은 적막했고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그날 저녁 혜란은 혼자 식탁에 앉아 간단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넓은 식탁에 혼자 앉아 있으니 더욱 쓸쓸했습니다. 문득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수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 결혼식 사진, 민지가 태어났을 때 사진. 모든 사진 속에서 혜라는 뒤쪽에 서 있거나 구석에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내가 이 가족에서 뒷전이 되었을까? 그 순간 혜라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면 내가 먼저 떠나주지. 다음 날 아침 혜라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집과 상가 매물로 내놓고 싶은데요. 네. 어떤 물건이신가요? 둘 다 제 명의예요. 빨리 팔고 싶어요. 가족분들이 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혜라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제 재산이니까 제가 결정하는 거죠. 부동산 중개인이 와서 집과 상가를 둘러봤습니다. 위치가 좋네요. 빨리 나갈 거면 시세보다 조금 낮춰야겠지만 한 달 안에는 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나와요? 집이 3억, 상가가 5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8억. 혜란에게는 거금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죠. 좋아요. 진행해 주세요. 그날 밤 혜란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모아온 물건들을 하나씩 상자에 담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제주도에서 돌아온 가족들은 집안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혜라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거든요. 엄마, 제주도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는 정말 같이 가요. 현수가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고마워. 혜라는 담담하게 받았습니다. 며칠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다음 주에 계약하시겠어요? 네, 좋아요. 혜라는 마지막으로 가게에 갔습니다. 20년 동안 운영했던 작은 한식당.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공간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 가게를 팔게 됐어. 혜라는 남편의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우리 아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계약 당일 혜라는 혼자 부동산에 가서 모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집으로 돌아온 혜라는 짐을 더 정리했습니다. 가져갈 것과 버릴 것을 나누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과 마지막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혜라는 평생 했던 대로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엄마, 요리 솜씨가 여전하네요. 현수가 칭찬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음식이 최고예요. 지영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혜라는 이제 그들의 말이 진심인지 의례적인 말인지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많이 먹어. 혜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식사 후 혜라는 방에서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을 위해 차려주는 식사였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현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혜란이 입을 열었습니다. 현수야, 지영아,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혜란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나 내일 이사 나간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현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이사를 가신다는 거예요? 지영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혜라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 팔았어. 네. 현수와 지영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엄마,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야. 지난주에 계약했어. 엄마, 우리랑 상의도 없이 어떻게?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라는 지갑에서 부동산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이 집은 내 명이야.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 지영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그 순간 혜란에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뭘 잘못했느냐고. 혜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 내가 다 들었어. 현수와 지영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건 뭐야? 내가 짐이라고?
불편하다고? 헤라는 2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이 집은 내가 혼자 번 돈으로 산 집이야. 가게도 내가 남편과 함께 일궈낸 거고. 너희는 단 한 번도 전기세, 관리비 낸 적 있니? 엄마, 나는 평생 너희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어. 내 돈으로, 내 몸으로, 내 시간으로. 그런데 나이 들었다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현수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으로 한 거야? 내가 바보라서 못 알아들을 것 같았어? 헤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때문에 생활이 제한적이다. 민지를 독립적으로 키워야 한다. 이 집 팔아서 너희 집 사는데 보태자. 내가 다 들었어. 지영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헤라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만하고 싶어.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나 김혜란으로 살고 싶어. 엄마 진정하시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현수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미 결정했어. 헤라는 단호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 집 비워. 새 주인이 들어와. 엄마, 우리가 어디로 가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나도 내 갈 곳을 찾았으니까. 헤라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44년 동안 너를 키우고 20년 동안 너희 가족을 돌봤어.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그리고 헤라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 남겨진 현수와 지영은 말을 잃었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헤라는 새벽부터 일어나 마지막 짐을 정리했습니다. 친구 수미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헤란아, 정말 괜찮겠어? 응, 이제 정말 괜찮아. 헤란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들 가족은 이미 지영의 친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현수가 마지막으로 사과했지만 헤라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그래, 이제 알았으면 됐어. 연락드려도 될까요? 시간이 필요해. 나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니까. 헤란이 향한 곳은 동해안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여기에요. 부동산 아주머니가 안내한 집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무엇보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습니다. 완벽해요. 헤라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짐을 옮기고 청소를 하고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첫날 저녁 헤라는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집이구나. 40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다 소리를 들으며 헤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나 김혜란으로 살 거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헤라는 새로운 마을에서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고 이웃들과도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반가워요. 옆집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김혜란이라고 해요.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이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습니다. 누군가의 엄마, 며느리, 할머니가 아닌 그냥 김혜란으로 불리는 것이요. 헤라는 작은 반찬 가게를 차리기로 했습니다. 평생 요리했던 실력을 활용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밑반찬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으며 헤라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바닷가를 산책하고 책을 읽고 드라마를 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40년 동안 해보지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엄마, 우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헤라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현수야, 너희도 너희 인생이 있고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서로 각자의 삶을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엄마, 괜찮아. 나 여기서 정말 행복해.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고 작은 가게도 하고 있어.
정말요? 응. 걱정 마. 그리고 현수야. 내 엄마. 고마워. 덕분에 나도 내 인생을 찾을 수 있었어. 전화를 끊은 후 헤라는 뿌듯했습니다. 아들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었거든요.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오후 반찬 가게에 낯선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혹시 김혜란 씨 댁이 맞나요?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여자는 긴장한 듯 손을 떨었습니다. 제가 찾는 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혹시 44년 전에 딸을 입양 보내신 적이 있으세요? 혜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그때 입양 보내진 아이일 수도 있어요. 혜란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의자에 앉으며 여자를 자세히 봤습니다. 당신이 설마 제 이름은 박은정이에요. 하지만 원래 이름은 김은정이었을 거예요. 혜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은정이. 내 은정이구나. 44년 전 혜란은 미혼모였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대였죠. 어쩔 수 없이 딸을 입양 보냈고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엄마, 맞죠? 은정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혜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모녀는 44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엄마, 저 원망하지 않아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는 걸 알아요. 은정아, 양부모님이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좋은 교육도 받았고 지금은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혜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엄마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혜라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결혼 후에 아들을 키운 일, 최근에 있었던 일들. 엄마도 참 많이 힘드셨네요. 이제는 괜찮아. 정말 괜찮아.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저 자주 놀러 와도 될까요? 그럼 언제든지 와. 이제 진짜 내 딸을 만났으니까. 은정은 다음 날 서울로 돌아갔지만 정기적으로 혜란을 찾아오기로 약속했습니다. 6개월 후 혜란의 작은 반찬 가게는 마을에서 유명한 맛집이 되었습니다. 혜란 씨 김치가 최고예요. 사장님, 오늘도 반찬 좀 싸주세요. 단골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혜란은 아침에 일어나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가게를 열고 저녁에는 이웃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주말이면 은정이가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현수도 가족과 함께 찾아왔지만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현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혜란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란은 바닷가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6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살고 있다. 김혜란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누군가의 아내, 엄마, 할머니이기 전에 나는 김혜란이다. 그리고 김혜란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혜란의 머리칼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자유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김혜란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하다. 혜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김혜란 씨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64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혜란 씨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선택을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행복도 소중히 여겨야 하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